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희쌤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론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질질 끄는 학원거리 쩌리 보내버리세요. 이론 강의 단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합격서 요약집이 있고 그 다음 좀비 기출 문제집 두 가지입니다. 두 권을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아래 계좌번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네 가지를 잘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 이름도 잘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29강 진행합니다. 교재는 김하현 합격서입니다. 네, 우리 중개사법 과목이 크게 세 파트가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법령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미 마쳤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로웠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마치 공법 한 파트를 떼어놓은 것처럼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고득점 하려면 여기서 점수 많이 빼야 되죠. 다음 중개실무가 있고, 중개실무는 요즘 민법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개실무는 보통 나올 게 한 4-5문제 정해 있거든요. 그거 위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중개실무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이 시간은 제3편 중개실무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대략 시험에 나옵니다. 일단 주임법이 있죠. 주임법. 그다음 상임법이 있고 부동산 실명법, 민법과 겹친 부분이죠. 그러니까 민법, 중개사법 한 군데서 잘 정리하면 다 섭렵이 되는 거죠. 다음 경공매 대리와 매수인청 대리 등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출제자가 자기 마음대로 냅니다. 이번 3지4회 때는 특히 민법을 아주 많이 냈죠. 그래서 이 네 파트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기본 실력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부분부터 오늘 이번 주에는 이 두 파트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약간 달리하겠습니다. 자, 합격서는 137페이지 오세요. 순서를 약간 달리해서 합격서 137페이지. 오늘 주임법, 상임법 이번 주에 두 파트를 공부하는 겁니다. 137페이지 오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항상 이 특별법은 언제 적용되는가, 그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편면이라 한쪽만 부하는 거죠.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를 부할까요? 당연히 임차인을 부하겠죠. 따라서 주임법, 상임법 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약정이 언제나 무효가 이 약정이 법 규정보다 약정이 임차인에게 더 유리하면 그 약정 유효입니다. 근데 이 약정이 법 규정보다 약정이 임차인에게 더 불리하면 그때 무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쪽 편을 부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다음에 얘들은 일시사용 명백하면 굳이 부호할 필요 있나요? 한 2-3일 빌린 사람 굳이 부호할 필요 없죠. 이렇게 얘들은 일시사용 명백하면 부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특별법으로 올수록 법조문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 특별법에 규정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일반법인 민법 임대차 규정이 있네요. 그럼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이 일반법, 민법 임대차 규정이 다 보충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는 이쪽이 없어요. 그럼 민법 규정이 다 보충 적용되고 임차권 양도천대도 이쪽이 없습니다. 민법 규정이 다 적용되고 부속물 매수 등등, 아무튼 이 특별법에 규정 없는데 일반법에 규정이 있다면 일반법이 다 보충 적용되는 거죠. 이런 걸 특별법과 일반법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단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됩니다. 한편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죠. 자, 전부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있고 상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가 있다는 말이죠. 그럼 좀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상임법은 영리 목적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되고, 다음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이란 월세 곱하기 배액 한 거죠. 보증금에 합산한 거고, 이 서울특별시는 환산보증 9억 이하면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9억을 초과하면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이처럼 이 상인법은 이 돈 많은 상가임차인 보호하지 않고 영세 상인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반면 주임법은 만약에 보증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엄청 돈 많죠. 그래서 보증금 100억이어도 남집 살아요? 내 집 살아요? 남집 살죠. 그럼 쫓겨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쫓겨날까봐 보증금 100억이어도 주임법 적용해 줍니다. 상인법은 이 돈 많은 상가임차인 원칙 보호하지 않아요. 영세 상인만 보호하는 겁니다. 이처럼 일단 두 가지 적용 범위를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공부하겠습니다. 항상 특별법은 제목을 잘 보세요. 이 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고 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전세권 등기하면 적용 안 돼요. 전세권 등기하면 물권 전세권이 적용되고 이건 전세권 등기하지 아니한 겁니다. 다음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 법은 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거죠. 주거생활. 그럼 법인이 주거생활 합니까? 법인이 막 애 낳고 살아요? 그런 거 아니죠. 법인은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이 법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제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그럼 학교역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역서 137페이지 오세요. 학교역서 137페이지. 제목 다 똑같죠? 1번, 책 1번 똑같아요. 주임법 적용법인데 먼저 물적 범위를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법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일부란 말이 아파트 방 한 칸, 잠만 자실 분 빌려줘도 적용되고 단독주택 뭐 한 칸, 2층 다 적용됩니다. 근데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에 공적 장부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죠. 이게 이번 34회 시험에 나왔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오피스텔 임차했어요. 오피스텔은 공적 장부가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그럼 제가 오피스텔을 201호 임차했어요. 제가. 그럼 저는 주택 임차인일까요? 상가 임차인일까요? 어떻게 하세요? 가봐야 되죠. 실제 가봐야 됩니다. 가봤더니 제가 먹고 자고 살면 저는 주택 임차인이고 201호에서 장사하네요. 그러면 상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실제 용도에 따라 따집니다. 그 다음 임차주택 일부네요. 그럼 주 용도가 주택이란 말이죠. 그럼 주임법 적용돼요. 임차주택 일부가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서 이 법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층을 임차해서 1층에서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데 여기를 조그맣게 개조해서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래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이 전부 다 주임법 적용해 줍니다. 반면 지하 1층을 임차해서 지하 1층에서 다방합니다. 근데 방이 조그맣게 두 개 있거든요. 여기서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살아요. 그럼 종업원들이 먹고 자고 살면 실제 용도가 주거입니다. 그러더라도 항상 주용도, 이건 주용도가 영업용이죠. 그러면 이 주거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임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상인법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주된 용도를 따집니다. 그리고 실제 용도, 그 주된 용도가 실제 용도가 주택인가 상가인가 보는 거죠. 이어서 동그라미 3번. 자, 채권적 전세 적용되죠. 이게 임대차죠. 임대차. 월세 없는 임대차. 그 다음 일시 사용이 명백하면 보호할 필요 없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양가로 인적 범위. 동그라미 1번.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주택기관에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 이 법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원룸 건물 201호 임차에도 주임법 적용되죠. 원룸 건물 한 칸. 근데 원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원룸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 동네 공인중개사에게 열쇠를 주고 이렇게 임대차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돼서 임대차 하는 거죠. 그 집주인에게 월세만 잘 보내면 되겠죠? 그런 경우도 주임법 적용된다. 그러니까 그런 원룸 한 5개 이상만 잡고 있어도 기본 경비는 뺄 겁니다. 그 작업도 이제 나중에 학교가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연인은 이제 주거 생활하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데 법인은 주거 생활 하지 않죠. 숨도 못 쉬죠.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도 뭐 애 낳고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원칙 이 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3가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여러분 LH가 무슨 글자 약자인지 아세요? LH가 무슨 글자 약자일까요? 네? LH가 웃지 마세요. 이게 러브호텔이에요. 러브호텔 적용됩니다. 러브호텔.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중소기업 이 3가지 법인은 대항력, 주임법 전부가 아니에요. 대항력만 예외적 적용된다. 대항력만. 예를 들어 요즘 또 뭐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 많이 생겨요. S건설이 아파트 지었는데 이 전부 미분양이에요. 그럼 건설사 지금 부도나게 생겼죠. 막 LH에서 이 전부를 임대차입니다. 그럼 LH가 보증금을 주니까 부도면했죠. 일단 숨통 튀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무주택자에게 다시 빌려준 걸 전대차한다. 그래서 이자들이 여기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럼 이런 공익법인이 다리를 놔서 건설사 보증금 주니까 부도면했고 이 사람들을 살 집 생겼죠.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적용됩니다. 주임법 전부가 아니에요. 대항력만 적용된다. 그래서 인적범위 이렇게 봤습니다. 아무튼 주임법은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이죠. 거의 상식입니다. 여러 번 보셔서 문제도 맞힐 수 있고 실생활에도 꼭 적용하셔야겠죠. 이번 34회 문제 풀어볼까요? 개업공인사가 주임법 적용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기억, 미등기 주거 용도면 미등기도 보호해야겠죠? 미등기 전세계약 주임법 준용 적용해줍니다. 니은 주거용금을 해당한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디귿 임차권 등기 없이 우선 변제 청구권 인정되는 소액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임차권 등기했다면 누구나 임차인 존재를 알죠. 보증금 얼마인지 알겠죠. 그때는 배당 요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니까. 근데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제3자가 모르잖아요. 그때는 배당 요구 해야 합니다.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범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3가지 법을 비교할까요? 임대차의 가장 기본이 민법이죠. 특별법, 주임법, 상임법이 있어요. 먼저 최장기간은 셋 다 없습니다. 100년, 1000년, 만년 약정할 수 있어요. 근데 최단기간은 민법은 없어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보장됩니다. 그 다음 차임의 월세. 월세를 몇 번 연체하면 나가라고 해지할 수 있을까요? 민법 임대차 월세 2달분, 이익이 2달분입니다. 주임법에 규정 없어요. 상임법은 3달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특별법에 규정이 없죠. 그러면 또 다른 특별법이 아니라 아까 일반법이 보충 적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주택은 월세 주택, 민법 다 월세 2달 밀리면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상임법은 월세 3달분 밀려야 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임대차는 3가지 법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 헷갈리겠죠? 자, 그럼 이제 137페이지죠? 제일 밑에 양가로 1번 있습니다. 이제 반가로 1번 최단기간. 자, 잘 보세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딱 네 못 쳐요. 임차인만 가능한 게 2가지 나와요.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그 다음 뭐 한 기간이죠? 정한 기간. 뭐 있다고요? 정한 기간. 무슨 기간? 정한 기간. 무슨 기간? 정한 기간. 한 번만 더 물어보면 이시용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욕하지 마세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있겠죠. 다시 뭐 한 기간? 정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가능해요? 임차인만. 여기를 임대인으로 바꿔서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럼 갑주택을 을과 임대차 했는데 기간을 만약에 3년 약정했다. 그럼 3년 약정하면 2년이 됩니까? 아니죠. 최장기 제한 없죠. 3년 유효, 100년 유효. 근데 임대차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럼 기간 안 정하면 몇 년? 2년으로 본다. 근데 만약에 갑과 을이 1년으로 약정했어요. 그럼 2년 미만으로 정했죠. 그럼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무한 기간? 정한 기간.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만 1년을 주장하거나 2년을 주장하거나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2년에 구속당하고 누구만? 임차인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임차인이 그래요. 이 사익기간, 그럼 나는 사익기간 1년 6개월 살고 나간다고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익기간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가겠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지만 못합니다. 아까 한 게 뭐한 기간? 정한 기간을 정한 기간. 그러니까 제가 지금 7번째 말하네요. 1년으로 정했죠. 그럼 1년이 유효를 주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에서 인정한 2년과 둘이 정한 1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사익기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말 없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럴 것 같지만 그런 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임차인망 날개 달아준 법이 아니에요. 임차인을 로봇 만들어준 법 아니에요. 아주 최소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말 없어요. 그럴 수 있겠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변호사도 잘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면 1년 6개월 살고 나가면 돼요. 원래 안 되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저랑 공부하신 임대인 만나면 혼나요. 안 돼. 여기 뭐라 써 있어? 정한 기간이잖아. 라고 혼납니다. 혼내세요. 근데 우리가 임차인이면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겁니다. 뭐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두 줄이 엄청난 내용을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가로 2번.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증금 못 받았네요. 그럼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묵시역정신, 법정연신을 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이제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면 기간이 끝난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때 법에서 자동으로 연장시킨 걸 말합니다. 즉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계약기한 3년에 보증금 6억 주고 임차했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이제 3년 있잖아요. 자, 그럼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뭔가 통지해야 돼요. 끝나면 나가, 또는 끝나면 보증금 올려줘, 월세 올려줘 라고 반드시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한편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통지하면 됩니다. 계약일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기간 끝나면 나간다 통지하거나 기간 끝나고 나를 붙잡으려면 보증금 깎아달라고 2개월 전까지 통지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예요. 이때 임대인이 말하면 효력 없어요. 이때 늦어서 효력 없습니다. 임대인은 반드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근데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가능해요.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뭔가 통지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인도 이 기간에 아무런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 없네요. 그럼 법에서 자동으로 묵시갱신 시켜줍니다. 묵시적 갱신. 뭐 묵시의 갱신,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묵시갱신되면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면 틀려요.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근데 돈이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가 전과 똑같고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2년으로 본다. 그럼 2년이 되는데 다만 여기도 임차인만 중간에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지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시험에 내면 숫자를 외워야겠죠? 근데 숫자는 외우기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외우면 좋겠지만 약간의 숫자는 운이 필요합니다. 운이. 자, 그래서 이렇게 외워요. 잘 보세요. 자, 내 친구 대륙이 같다. 대륙이. 대륙이가 뭐라고요? 대륙이가 그다음에 여기 자이 아파트니까 주인법이죠. 아파트. 여기 자이 아파트를 임차했어. 다시 임차했어. 3개월. 다시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임차인만 가능하죠? 했어. 3개월. 저도 아까 6개월 헷갈려서 잠깐. 3개월. 그래서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 법정갱신은 임차인이 월세도 밀렸다. 그럼 안 해줍니다. 월세는 잘 낸 임차인만 계속 살게 해줘야겠죠? 월세도 못 낸 임차인 법에서 보호 안 해줘요. 그래서 이익입니다.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다. 그때는 법정갱신 인정 안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약기한 3년인데 아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통지가 되고 임차인은 자 보세요. 그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야 기간 끝나면 나가 그랬어요. 갱신 거절 통지했습니다. 그럼 이때 임차인이 선택하죠. 나가든가 나가기 싫으면 자 이 똑같은 기간에 임차인도 똑같은 기간에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대인은 끝나면 나가, 임차인은 못 나가. 그럼 임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똑같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긴다. 못 쫓아낸다. 그러면 자 계약갱신 요구했죠. 그럼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근데 여기서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 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계약갱신 요구는 잘 보세요. 방금 여기가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방금 여기가 법정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구가 똑같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아까 여기 법정갱신 규정을 준용합니다. 똑같다. 그래서 안 엇갈리게 잘 알아두세요. 원래 계약갱신 요구권은 상인법에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주인법에도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책에서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까 대륙이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통지 갱신 안 해? 끝나면 나가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보증금 안 올려주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 계속 뭐가 아니 그러죠. 한마디로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는 경우 아무 말 없는 경우란 말이죠. 다음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은 돈이에요. 보증금 월세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것으로 본다. 자, 누가 봐요? 법에서 본다. 이게 법정갱신, 묵시의 갱신입니다. 법에서 보는 거죠. 그 다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법정갱신으로 본다. 근데 아까 이익이 연체하면 안 해준다 했어요. 반가로 2번 효과. 보증금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네모,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주는 걸 수 있고 임차했어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숫자까지 외워두세요. 그럼 이제 자 계약갱신 요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백의 주택 아파트 10억짜리 했어요. 근데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걸 보증금 6억에 임차했거든요. 2, 3년 전에 기간 끝나니까 아파트가 거의 2배 이상 뛰어 있어요. 2, 3년 전에. 그럼 기간 끝나면 지금 갑은 어떻게 가고 싶어요? 갑은. 아파트가 2배 올랐죠. 거의. 그러면 을을 쫓아내거나 보증금 이거 2배 12억으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보증금 12억으로 올려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 돈이 있을까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고는 쫓겨나게 돼요. 쫓겨나게 된다. 그럼 다른 아파트 이사 갈라 해도 옆에 아파트도 보증금 12억 주라거든요. 이 임차인이 엄청나게 열어갈 수 있으니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인정했습니다. 일단 교재는 자 139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139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2번을 먼저 봐. 2번. 139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음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 보증금 20분의 1 5%, 20분의 1 5% 범위에서 증액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은 100% 올려도 괜찮을 판에 몇 프로밖에 못 올려요? 딱 5%밖에 못 올려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보호. 그래 임차인이 안 쫓겨나겠죠? 그래서 존속기간 2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주택임차인은 최단기간 2년 보장,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2년이네요. 그래서 2 플러스 2 들어봤죠? 뭐 편의점에 1 플러스 1 말고 2 플러스 2라고 언론에 들어봤죠? 최단기간 2년, 그리고 계약갱신 요구하면 또 2년. 그래서 4년을 보장받는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자, 이 왼쪽 138페이지 오세요. 왼쪽 138페이지. 하단에 동그라미 1번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아까 법정 계신 그 임대인하고 똑같아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쫓아낸다. 그래서 2년이 보장되는 겁니다. 다만 다음 각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은 임차인 미안하지만 나가란 말이죠.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대철이가 있는데 대철이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아주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났어요. 밥 잘 먹는 애 있잖아요. 아주 살도 포실포실하게 쪘어요. 그래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철이가 얘가 뭘 좋아하냐면 부추와 이하포쌈을 좋아합니다. 이걸 계속 먹으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 다시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철이가 있어요. 살도 포실포실 쪄서요. 그래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철이가 부추와 이하포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죽을 외우세요.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38페이지죠. 먼저 7호. 자, 7호. 임대인 당 강목 아래 가나다를 목이라 했죠. 목. 당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로 목적주택 전부 또는 대부분이네요. 일부 X.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주택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입니다. 가나다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감옥.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유기 연내를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체로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다. 최초로 임대차 할 때 고지했어요. 우리 주택은 2년 후에 철거됩니다.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했대요. 그러면 네, 들어올게요. 그럼 고지하고 들어왔죠. 그럼 나가야겠죠. 나가야 된다.
남옥,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요. 안전사고 우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나간다. 다목, 다른 법령이 즉 타법령, 타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이 동네가 매우 낙후돼가지고 공법에 정비법 공부했죠. 정비법으로 이 동네 다 밀어버립니다. 그럼 나가야겠죠? 그래서 자 이제 이게 타고난 대처래요. 자 타고난 대처래가 다른 법령, 타법령, 다른 법령, 타법령 같은 말이죠. 이 글자 타, 이걸 멀리서 보면 타로 보여요. 이걸 멀리서 보면 다로 보여요. 타고 난, 이게 난이에요. 난. 이게 멀리서 보면 난으로 보여요. 난. 이게 멀리서 보면 안전사고 안으로 보여요. 안. 그래서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재건축이죠. 넷째 중에 하나 타고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타고난 대처리가 7호입니다. 다음 8호 임대인 가로열고 임대인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포함, 제외 X. 그럼 직계존속이란 내 부모님이에요. 직계비속은 내 자식 포함한다. 그러니까 형, 누나, 오빠 없어요. 형, 누나, 오빠 없습니다. 내 위쪽 부모님, 내 아래쪽 직계 자식 포함해서, 즉 임대인 내 자신과 부모님, 자식이 내 집에 실거주한대요. 우리 집에 실거주한다. 그럼 미안하지만 임차인 나가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또 임차인으로 의무를 현저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포실이에요. 포함 실거주. 그래서 이게 포실이 8로 포함 실거주.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있어요. 대처리가. 그다음 자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이게 부추예요. 이게 부추가 뭐다? 부정한 임차. 다음에 여기 몇 기 연체죠? 2기. 차임 2기 연체. 여기 2기 연체. 3호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 차량에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즉 합의해서 이사라고 한 3천만 원 주기로 했대요. 이게 합의하에 보상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합의하에 보상. 다시 부정하게 임차 2기 연체 합의하에 보상입니다. 그 다음 456 묶어가지고 456은 전부들은 일부예요. 아까 7호는 대부분 철거, 대부분. 456은 일부. 그럼 4호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목조주택 전부 일부를 무단 전대했어요. 5호 임차인이 임차인주택 전부 또는 일부 고의나 오해 중과실 파손이네요. 고의나 중과실 파손.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 안 쫓겨납니다. 근데 고의나 중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차한 주택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또는 일부, 무단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입니다. 다시 전대, 멸실,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이게 전멸중 됩니다. 다시 해봐요. 자,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이하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하시면 완벽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상인법은 이 똑같아요. 근데 이게 3기 딱 하나 달라요. 상인법은 똑같다. 근데 뭐 다르다? 3기 딱 하나 다르다. 상인법에서는 자세히 안 합니다. 이 3기 다르다는 거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이도 시험에 가끔 내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이 나가. 임차인 빠지는데 임차인이 못 나가. 그러면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깨갱했죠. 깨갱. 계약갱 해주고 깨갱.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게 동그라미 4번. 이제 오른쪽 139페이지 위쪽에 동그라미 4번. 계약갱신 요구 깨갱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 땅 네모,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묵시갱신 그리고 지금 계약갱신 요구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임차인 이제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개공갑 중개로 을가병은 병소유죠? 병소유 주택에 관해서 임대체결을 체결하였다. 주임법 적용에 관한 개공갑의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을가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임차인 을 맞아요. 병이 임대인이죠. 임차인 을만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죠. 이게 정답이네요. 2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이었죠. 3번 계약이 묵시적 갱신되면 임차인 맞아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 병이 통지받고 3개월 맞죠? 대류기가 자이아파트 임차했어. 4번 을이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봤죠. 5번 을이병에게 계약갱신 요구 행사해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그리고 3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묵시갱신, 법정갱신이에요. 여기는 계약갱신 요구권 죄송합니다. 똑같습니다. 둘 다 임차인만 나간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끝난다고 둘 다 똑같다. 지금까지 기간 규정 마치겠습니다. 이제 139페이지 중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옵니다.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안 주네요.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돈 안 주니까 임차인이 했죠. 그래서 그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에게 청구해야겠죠. 기간 끝났는데 임대인이 돈 안 줍니다. 임대인 때문에 귀찮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니까 임대인에게 그 비용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주택을 을가 임대차했습니다. 보증금 지급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택 점유합니다. 기간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럼 주택 반환과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인데 을은 이사 갈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임대인이 돈 안 주네요. 이때 을은 크게 셋 중에 하나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돈 안 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주택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간 끝나서 네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돈 안 주잖아. 네가 돈 안 주면 나도 못 나가라고 동시행한변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행한변이에요. 유치권이 아니에요. 동시행한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 안 주면 을은 안 나갈 수 있죠. 안 나갈 수 있는데 그 권리가 유치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민법 시간에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 외웠죠. 보건복지부 매신 보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시험에 잘 나온 이유가 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유치권이 아니란 거죠. 동시행한변권입니다. 근데 두 가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을은 당장 이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을이 당장 이사 나가버리면 을은 대항력이랑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할 때 이때 을이 단독으로, 이건 단독이에요. 그다음 등기소가 아니라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하면 을 권리가 공시가 되니까 이제 을이 이사 나가도 돼요. 이사 나가더라도, 즉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원래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 있어요. 단,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어른 돈은 많아야겠죠. 가백에 보증금 안 받아도 다른 집 이사 갈 돈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뭐 돈 없으면 꼼짝 마예요.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나갔어요. 그럼 값은 온천하에 공시되죠. 이게 보증금 못 빼준 놈 그 말이거든요. 쪽팔려 죽겠죠. 그래서 야, 돈 줄게. 빨리 그거 말소해 그랬죠. 그럼 이게 동시행일까요? 아닙니다. 임대인 돈 안 주니까 임차인이 등기 명령했죠. 그럼 이제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이고 등기 명령 말소가 후행으로 동시행이 아닙니다. 자, 그럼 139페이지는 1번 의의 읽어보시고, 자, 동그라미 2번 효력 있죠? 기억하고 디귿 다 했어요. 효력, 기억, 디귿 다 했습니다. 니은.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후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있어요. 얘는 미안하지만 경매에서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그냥 우선 면제만 해줍니다. 이거 왜 안 해주냐면, 만약에 아파트예요. 방이 4칸이에요. 4칸인데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이사 갔습니다. 그럼 값이 열받죠? 그래서 친척들하고 짜고 4명이 소액으로 방 4칸이죠. 방 4칸. 소액 임차인으로 가짜로 짜고 4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주택이 경매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최우선면제 인정해버리면 이율이 보증금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제 안 해줍니다. 근데 그냥 우선 면제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선 면제는 을이 날짜가 훨씬 빠르고 얘들이 느리니까 을이 먼저 받거든요. 을을 해칠 노래가 없어요. 근데 최우선 면제는 을보다 이 가짜가 더 먼저 받을 수 있으니까 얘들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다음 아까 했어요. 경매 나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 달라고 배당 요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제3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때는 굳이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줍니다. 등기가 안 돼 있을 때 배당하라고 아까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음이 있는데 미음. 이건 엄청 어려워서 뭐 시험에 내긴 좀 그러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리죠. 그 전세 사기 때문에 새롭게 최근에 생긴 규정입니다. 자,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이 결정하면 이제 임대인 채무자, 보증금 내줄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은 법원이 하죠. 법원. 그럼 등기는 누가 해요? 등기소, 여기는 법원. 서로 다르네요. 그럼 이런 말입니다. 임차인이 법원에 보증금 못 받았어요 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법원은 이게 진짜인가 또 알아봐야겠죠. 이게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러죠? 아니, 임차인이 보증금 받아놓고도 가짜로 신청할지 모르니까 법원이 조사해봤어요. 근데 이 신청이 타당하더라고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촉탁하죠.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합니다. 그럼 예전법에서는 이 결정이 있죠. 결정을 임대인에게 보냅니다. 보내야 돼요. 그럼 악덕 임대인들이 이거 일부러 이거 안 받아버려요. 안 받아버린다. 아니면 뭐 죽어버렸다. 그럼 이걸 송달하기 힘들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못 하거든요. 옛날 법은 그랬습니다. 옛날 법에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꿨어요. 뭐라고? 임대인 채무자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바로 등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악덕 임대인이 일부러 이걸 안 받아버리고 피하더라도 이제는 곧바로 뭐 할 수 있다? 등기 집행하고, 그래야 등기 집행해야 을이 임차인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악덕 임대인들이 일부러 이 등기 명령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법을 개정해서 만든 겁니다. 자, 문제 봐볼까요? 자, 계공값 중계로.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자, 문제의 날짜가 있죠. 네. 여기 지문의 날짜 있나요? 날짜 없죠? 그럼 문제 읽을 때 날짜 구태여 볼 필요 없어요. 그냥 형식상 적어둔 겁니다. 그게 문제 푸는 요령이에요. 그럼 날짜 빼고 읽을게요. 계공값 중계로 병은 을소유, 용인 소재 주택에 대해서 보증 5천의 2년 기간으로 을소유,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 인도와 주민으로 이전, 대양력 생기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서 대양력과 우선 변제권 다 취득했습니다. 근데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네요. 그럼 계약 기간 끝났는데 보증금 못 받았단 말이죠? 값 설명 옳은 겁니다. 자, 2번. 병이 임대차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도 당연히 청구해야겠죠. 당연히. 지금 임대인이 돈 안 줘서 한 겁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이 마치면 병은 대양록 유지하고 우선 면제권 다 유지되는 거죠. 4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 임차인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여도 대양록은 유지되죠. 그러려고 임차권 등기했습니다. 마지막.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낸 주택을 임차인청은 소액 보증금에 관한 아까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 그랬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주임법의 양이 많아서 좀 끊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